오빠, 우리도 이제 우리 집 하나 가질 때 된 것 같지 않아? 김하연은 식탁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참치캔으로 만든 초라한 샐러드를 먹고 있었죠. 오래된 전셋집의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였고 벽지는 습기로 군데군데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쩐지 이제는 그만 떠나고 싶다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하연아, 전세살이도 10년이면 지쳤다. 한번 도전해보자. 그 말 한마디에 하연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두 사람은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놀지 않았고 쓰지 않았고 오직 함께 집이라는 목표를 위해 걸어온 세월이었죠. 김하연 씨는 1985년생으로 경북 구미의 오래된 주택가에서 3남매 중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대단한 재력가 집안은 아니었지만 부모님은 늘 정직했고 부지런했죠. 아버지는 화물차를 운전하며 새벽같이 나가셨고 어머니는 시장통 골목 끝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어린 시절 하연은 종종 새벽 시장에 함께 나가 반찬통을 나르는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차가운 손, 퉁퉁 부은 발, 그럼에도 웃는 얼굴.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우린 못했어도 너는 해라. 내 이름으로 된 집 하나 가져야 사람 대접받는다. 어머니가 종종 하시던 그 말은 마치 주문처럼 하연의 가슴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연은 대학에 진학하며 서울로 올라온 뒤 줄곧 집을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비좁은 고시원, 전세방, 쉐어하우스를 전전할 때마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곤 했죠. 언젠가는 나도 내 이름 붙은 우편물이 오는 집에 살 거야. 대학교 졸업 후 어렵게 들어간 식품 유통회사. 큰 기업은 아니었지만 사람들은 괜찮았고 월급도 성실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죠. 남편은 회계팀에서 일하며 과묵하고 성실한 성격으로 정평이 나 있었고 둘은 친구처럼 시작해 연인이 되었다가 결국 결혼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살던 곳은 15평짜리 반지하 전세였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가시질 않았지만 그곳에서도 두 사람은 작은 행복을 찾아 살아갔습니다. 결혼 후 10년. 이 부부는 대출 한 푼 없이 2억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넉넉지 않은 월급 속에서도 외식은 줄였고 명절에도 고향 방문을 미루며 저축에 집중했죠. 적금 통장만 3개, 포인트를 모으고 신용카드 할부는 피했습니다. 남편도 10년 넘게 꾸준히 일하며 몇 차례 승진했고 퇴직금 일부를 미리 정기예금으로 묶어두기도 했습니다. 이제 집을 사자고 결심했을 무렵 서울은 이미 너무 비싸져 있었습니다. 전세가도 웬만한 지방 매매가보다 높았고 새 아파트는 청약이 당첨되지 않으면 넘볼 수조차 없었죠. 부부는 결국 수도권 외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교통이 편하고 인프라가 갖춰진 곳. 무엇보다 실거주자에게 안정적인 지역을 찾았던 겁니다. 그렇게 발길이 닿은 곳이 남양주시 퇴계원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퇴계원 쌍용회가 24평 아파트가 눈에 들어왔죠. 이 아파트는 1기 신도시급 구성을 갖춘 대단지였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걸어서 5분 거리였으며 퇴계원역과 경춘북로도 가까웠습니다. 경춘선 전철을 타면 상봉역까지 30분, 강남까지도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했습니다. 마트와 병원, 도서관까지 도보로 이동할 수 있었고 퇴계원 IC에서 중랑 IC까지 차량 접근성도 뛰어났습니다. 생활의 모든 것이 단지 주변에 모여 있었죠. 심지어 인근에는 재개발 소문까지 간간히 돌고 있었습니다. 물론 부부는 그런 투기적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면 좋겠다. 아이 낳아도 키우기 좋겠어. 남편은 아파트 단지 앞 벤치에 앉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와 산책길을 바라보며 말이죠. 하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그래. 처음이자 마지막 일 수도 있으니까 후회 없는 선택하자. 2021년 1월. 부부는 마침내 이 아파트를 4억 7,9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대출은 은행에서 2억 3천만 원을 받았고요. 요즘 같은 시대에 이 정도면 과하지 않은 수준이라 생각했죠.
전세를 낀 투자도 아니었고 재개발 기대감만 보고 덤비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정말 살기 위해 산 집이었습니다. 입주 첫날 하연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종이박스에 쌓은 커튼을 달며 이제 이 집에 우리가 산다고 몇 번이나 되뇌었죠. 새로 산 인덕션을 처음으로 켤 때 남편은 뒤에서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날 바람은 매서웠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던 왕숙천의 물빛은 따뜻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배달해 먹은 짜장면을 먹으며 웃었습니다. 오빠, 이 짜장면이 우리 집 첫 식사야. 그럼. 이건 기념식이지. 10년 뒤에도 기억하자. 그렇게 시작된 첫 집. 두 사람의 첫 시작이었죠. 하지만 그 따뜻한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 가을, 하늘이 한층 높아질 무렵 부부의 생활은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금리 인상이라는 단어가 뉴스 헤드라인을 채울 뿐이었습니다. 하연도 남편도 그저 잠깐의 조정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잠깐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번씩 변동금리가 올라갔고 대출 상한 안내 문자에 찍히는 금액은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처음 집을 살 당시만 해도 이자는 월 7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맞벌이 부부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죠. 그런데 어느덧 그 금액은 100만 원을 넘겼고 해가 바뀌자 11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후로는 더 이상 계산하기조차 두려워졌습니다. 하연은 손에 쥐는 월급으로 고정지출을 맞추기 위해 매달 엑셀 시트를 열었습니다. 보험은 가장 먼저 정리했고 청약통장도 해약했죠. 구독 서비스와 간편식 배달 앱도 모두 지웠습니다. 그래도 집은 지켜야지. 하연은 그렇게 말하며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하연이 다니던 회사에 구조조정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서 통폐합 소식에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했고 그녀의 업무량은 줄지 않았지만 급여는 줄었습니다. 계약직 전환이라는 말까지 들려왔죠. 그런 가운데 부동산 시장은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5억 가까이 호가하던 아파트는 거래가 끊기고 급매물 위주로 가격이 조정되더니 2023년 중반에는 결국 4억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은행은 재계약을 앞두고 담보가치 재평가를 진행했고 대출 만기 연장에는 추가 담보 조건이 붙었습니다. 사실상 거절이었죠. 하연과 남편은 결국 마이너스 통장을 열었고 기존 예금까지 깨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카드값을 분납하고 돌려막기처럼 자금 흐름을 억지로 유지했죠. 하지만 그런 방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언제나처럼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2023년 겨울 두 번째 연체 통보서를 받은 날 하연은 책상 위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이 매입했던 집의 시세가 내려간 것도 속상했지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더 괴로웠습니다. 그러다 결국 몇 달 뒤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집으로 도착한 등기 우편 하나. 김하연 씨는 그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출근하던 아침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봉투를 뜯었고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통보서. 활자 하나하나가 가슴을 찍었습니다. 사무실까지 걸어가는 내내 하연은 한 발짝씩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복잡한 도시의 소음은 들리지 않았고 마치 귀가 먹은 듯 온몸이 무감각해졌습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오빠, 우리 집 뺏긴대. 그 말에 남편은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어지는 침묵. 그리고 조용한 한마디. 미안하다. 그가 왜 미안했을까요? 잘못한 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욕심부린 적도 무리한 투자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었고 정직하게 벌어서 조용한 일상을 원했을 뿐이었습니다. 2024년 가을 결국 아파트는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감정가는 4억 5천이었지만 낙찰가는 3억 9천에 불과했습니다. 부부가 10년 넘게 모아온 자기 자본 2억 5천만 원은 사라졌고 반토막이 되었습니다. 그 집.
따뜻한 불빛이 켜졌던 거실, 두 사람이 함께 커튼을 달았던 창문, 첫날 배달 짜장면을 먹던 부엌. 그 모든 기억들이 담긴 공간은 이제 낯선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되었습니다. 요즘 김하연 씨 부부는 다시 전셋집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전보다 더 오래된 주택, 좁은 방, 서늘한 바닥. 남편은 묵묵히 출근을 이어가고 하연은 재취업을 위해 자격증 준비 중이었습니다. 가끔 퇴계원 근처를 지나갈 일이 생기면 그녀는 자동차 창문 너머로 그 아파트를 바라봅니다. 낯선 이름의 우편함, 베란다에 새로 놓인 초록 화분들. 하연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거기 있었던 시간은 진짜였지. 다시는 못 가도. 눈은 마주치지 않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오붓하세요. 감사합니다.